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 오전 그래픽카드와 CPU 써멀 그리스 제도포를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해보신 결과 타 업체에서는 써멀 그리스제 도포 작업을 잘 하지 않아서 꾸민걸 PC에서 진행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왜 타 업체에서 써멀 그리스제 도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가져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PC 내부 사진입니다. PC 뒷면 사진입니다. 써멀 그리스 제도포를 위해 부품을 탈거합니다. 그래픽카드를 탈거하였습니다. CPU 쿨러 팬을 탈거하였습니다. 써멀앱 제품이며 쿨러 방열판 고정 나사가 구형이었습니다. 신형 나사로 무상 교체해드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신형 나사에는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바로 올바른 고정입니다. 아무리 손으로 고정을 한다 하여도 드라이버를 통해 고정을 하는 것보다는 적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한 나사 고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드라이버 홈이 있는 나사가 좋습니다. 쿨러 방열판을 탈거하였습니다. 5년 만에 제도포를 하시는 것이라 그런지 써멀 그리스의 상태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CPU는 라이젠 3700X입니다. 이것은 CPU 묻뽑기 방지 실드입니다. AM4 소켓은 정말 묻뽑기가 정말 잘 발생하는 CPU입니다. 묻뽑기란 CPU 쿨러 방열판을 탈거할 때 CPU도 방열판에 붙어서 같이 탈거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AMD 묻뽑기 방지 실드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AMD 묻뽑기 방지 실드는 AMD CPU와 쿨러를 분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CPU 핀 휘어짐 또는 CPU가 소켓에서 함께 뽑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보조 도구입니다. 이 실드는 CPU와 쿨러 사이에 장착되어 쿨러를 분리할 때 CPU가 소켓에 안전하게 고정되도록 도와줍니다. 묻뽑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MD CPU는 PGA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CPU 하단에 핀이 있습니다. 쿨러를 장착할 때 써멀 그리스가 굳으면 쿨러와 CPU가 단단히 달라붙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쿨러를 강제로 분리하려고 하면 CPU가 소켓에서 뽑히면서 핀이 휘어지거나 심각한 경우 핀이 부러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묻뽑기 방지 실드의 장착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CPU 핀 보호입니다. CPU 핀이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여 고가의 CPU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쉬운 쿨러 분리를 위함입니다. 쿨러를 분리할 때 CPU가 소켓에 고정되어 있어 안전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스템 안정성 확보입니다. CPU 핀이 휘어지면 시스템 불안정, 부팅 실패, 과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묻뽑기 방지 실드의 필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AMD CPU를 사용하는 경우 특히 써멀 그리스가 오래되어 단단히 굳은 상태에서 쿨러를 분리할 때 묻뽑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둘째, 묻뽑기 방지 실드는 저렴한 가격으로 CPU와 메인보드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셋째, 초보자나 PC 조립 경험이 적은 사용자라면 더욱 필요성이 큽니다. 결론은 AMD 묻뽑기 방지 실드는 CPU 핀 휘어짐이나 묻뽑기 현상을 방지하여 CPU와 메인보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써멀 그리스가 굳은 상태에서 쿨러를 분리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수명을 높일 수 있습니다. CPU의 지저분한 써멀 그리스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CPU 쿨러 방열판도 깨끗하게 클리닝합니다. 소켓 주변의 이물질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AMD CPU 묻뽑기 방지 실드 장착.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가져오신 써멀 그리스입니다. 써멀 그리스는 CPU와 쿨러 사이의 열전도를 원활하게 하여 CPU의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5년 정도 사용한 써멀 그리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도포가 필요합니다. 써멀 그리스 제도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조 및 고형화 때문입니다. 써멀 그리스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건조되고 딱딱해져 열전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CPU의 열이 제대로 방출되지 않아 과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열전도성 저하입니다. 건조된 써멀 그리스는 열전도성이 크게 감소하여 CPU와 쿨러 사이의 열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CPU의 온도를 높이고 시스템 성능 저하 또는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균열 및 공기층 형성 때문입니다. 오래된 써멀 그리스는 표면에 균열이 생기거나 공기층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열 전달을 방해하여 CPU의 냉각 효율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넷째, 과열로 인한 수명 단축을 야기합니다. 써멀 그리스의 열 전도성이 떨어지면 CPU가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게 되어 CPU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스템 안정성 저하입니다. 과열은 시스템 다운, 블루스크린, 성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정도 사용한 써멀 그리스는 제도포를 통해 열전도 효율을 복구하고
CPU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시스템의 성능과 수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도포 시에는 기존의 써멀 그리스를 깨끗이 제거하고 적절한 양의 새로운 써멀 그리스를 도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하였습니다. CPU 쿨러 방열판을 장착하였습니다. CPU 쿨러 팬도 깨끗하게 클리닝해드렸습니다. CPU 쿨러를 장착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써멀 그리스 재도포를 시작합니다. PC에서는 일반적으로 써멀 그리스를 이용하는 부품은 두 가지입니다. CPU와 그래픽카드의 GPU입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2070 슈퍼입니다. 방열판을 탈거하였습니다. 역시나 도포되어 있는 써멀 그리스의 상태를 봐서 도포 시점이 맞습니다. 써멀 그리스 도포 전 깨끗하게 클리닝을 합니다.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하였습니다. 메모리 방열 패드도 잘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써멀 그리스 재도포 후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고객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일반 분들은 써멀 그리스의 재도포 시점과 필요성을 잘 모르시는데 왜 써멀 그리스 재도포를 결심하였는지 여쭈어 보니 고객님께서는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시 PC가 자동으로 재부팅 되는 경우가 많았고 5년 정도 되었고 열도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재도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온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온도라면 거의 재부팅보다는 자동으로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는 재부팅으로 이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메모리를 확인해보니 3600 클럭으로 사용 중이셨습니다. XMP 활성화를 하셨고 3600이 제 클럭이 맞다면 모르겠지만 오버클럭으로 3600으로 맞췄다면 시스템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메인보드 제조사로 접속하여 최신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은 2019년 버전을 사용 중에 계셨으며 현재 최신 버전은 2024년 9월 25일에 릴리즈되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간의 기본적인 통신을 담당하는 펌웨어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새로운 하드웨어 지원, 성능 최적화, 보안 강화, 버그 수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CPU, 램, 그래픽 카드 등을 사용하려면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하드웨어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신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안 강화입니다. 바이오스 취약점을 해결하여 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버그 수정입니다. 기존 버전에서 발생하던 오류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기능 추가입니다. 추가된 기능이나 설정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데이트 실패 시 시스템 고장이 납니다. 업데이트 중 전원이 끊기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메인보드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호환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후 일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복구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실패 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장비 없이는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데이터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새로운 하드웨어 지원, 성능 향상, 보안 강화 등의 이점이 있지만 실패 시 시스템이 고장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원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파일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바이오스로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메인보드가 초기화되어 메모리 클럭이 기본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윈도우에 진입하여 윈도우 상에서의 클럭도 확인합니다. 2400입니다. 메모리를 탈거하여 정확한 스펙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레퍼런스 클럭 2400에 XMP 활성화를 통하여 3200으로 오버가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3200으로 사용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는데 이를 3600까지 오버클럭을 하면서 PC 사용 중 재부팅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물론 3600을 안정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세팅값을 맞춰주면 될 텐데 이 값이 틀리거나 오버클럭 허용치를 넘어서게 되면 불량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XMP 프로필을 로드하여 3200으로 맞췄습니다. 윈도우에서도 3200으로 작동합니다. 간혹 바이오스 세팅값과 윈도우 상해 속도가 상이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수적으로 바이오스 상해 값과 윈도우 상에서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CPU도 정상 인식합니다. 이제 부품 하나하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CPU에 부하를 주어 테스트를 합니다.
현재 99%입니다. CPU 온도도 아주 착합니다. 맥스 온도가 59도입니다. 이제 메모리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그래픽카드에 부하를 주어 온도를 체크합니다. 아주 착한 온도입니다. 약 70도입니다. RTX 2070 슈퍼치고는 정말 착한 온도입니다. SSD와 HDD의 상태도 점검합니다. 양호합니다. HDD도 정상입니다. SSD 속도도 잘 나옵니다. 테스트하는 동안 옆 유리도 깨끗하게 닦아드렸습니다. 우선 개별적 부품의 불량은 없습니다. 잦은 재부팅이 이루어졌던 건 메모리의 과도한 오버클럭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대로 정비와 조치를 진행하였으니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진단을 하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팔 아픈데 다리에 깁스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꾸민걸 PC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정비한 PC로 그동안에 앓던 이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